사이다 무비튼. 애엄마 친구 미진 씨가 하루만 자전거를 쓰고 싶다고 해서 빌려주기로 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반년이 될까 말까 하는 시기에 언덕이 많은 주택가라 남편은 차로 출퇴근하고 전업주부인 나는 평소에도 근처 마트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갈 때 정도만 외출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샀었다. 아이는 유치원에 중도 입학을 했고 같은 반 엄마들끼리는 이미 따로 모여 자주 밥도 먹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서 안 그래도 낯가림이 심했던 나는 더더욱 무리에 끼기가 힘들어 항상 외톨이 신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미진 씨가 말을 걸어주었다. 미진 씨는 굉장히 부침성도 좋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길래 정말 좋은 친구가 생겼구나 싶어 기뻤다. 미진 씨는 나도 전기자전거를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은영 씨 자전거로 좀 연습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루만 빌리면 안 될까? 사례는 꼭 할게. 라고 하길래 다른 사람도 아닌 미진 씨 부탁이라서 사례는 됐어. 나는 흔쾌히 자전거를 빌려주었다. 주말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전거는 안 쓴다고 토요일 아침에 빌려줄 테니 일요일에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자 미안. 빌려준 자전거 도둑 맞았어. 라며 사과하러 왔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나는 어디서? 어쩌다가? 왜? 패닉 상태가 되었다. 침착하고 들어봐 은영씨. 글쎄 요한 마트까지 자전거 타고 장 보러 갔는데 우유만 잠깐 사려고 한 거라 자물쇠를 안 걸었거든. 그랬더니 그 잠깐 사이에 자전거가 사라진 거 있지. 뭐? 자물쇠를 안 걸었다고? 아니 5분도 안 걸렸으니까. 보통 그 정도 가지고 자물쇠를 거나? 그리고 오히려 그 잠깐 사이에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아? 정말 별 인간들이 다 있네. 자전거를 산 지 1년도 넘긴 했지만 우리 아이 유치원 데려다 줄 때 타는 거라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당연히 변상은 해야지. 얼마짜리야? 라고 하길래 안심하고 보증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차일드 시트랑 바구니는 옵션이라서 자전거 본체랑 다 합치면 150만 원이야. 길게 탈 거라고 무리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산 거라 평범한 것보다 조금 비싸. 라고 말했더니 미진 씨는 그렇구나. 어쩐지 디자인이 이쁘다 했어. 아무튼 변상금은 30%면 됐지? 라고 했다. 뭐? 30%? 그걸로는 자전거 못 사지. 그리고 30%라니 그게 잃어버린 사람이 할 말이야? 도난 보증도 들었잖아. 70% 할인받고 새 걸로 살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내라는 거야? 차익은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길래 열받아서 월요일부터 써야 되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사야 돼. 그니까 먼저 전액 다 받고 차익만큼은 일이 다 마무리되면 돌려줄게. 라고 조금 세게 받아쳤더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나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150만 원을 내라고 해도 그건 못 줘. 심지어 차액을 진짜로 돌려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너무 열받아서 잠시 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끝났다. 그리고는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나는 있었던 사실을 다 털어놨다. 그러자 남편이 그래? 그럼 좋은 생각이 있지? 라며 입꼬리를 올렸다. 다음 날 미진 씨가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자, 150만 원에 30%니까 45만 원. 또 자기 멋대로 금액을 결정해서 가져온 것이다. 그거 말인데. 뭐? 어제 그 뒤로 도난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봤는데 보증 대상은 자전거 본체만 해당되고 제조사 희망 소매 가격의 30%로만 살 수 있대. 보니까 그 자전거는 본체만 150만 원이었어. 그리고 그 자전거에 단 차일드 시트 10만 원과 앞바구니 6만 원은 보증 대상도 아니라서 희망 소매 가격 30%와 차일드 시트와 앞바구니 값, 새로 구입할 때 드는 조립비까지 다 더하면 받아야 할 돈은 합쳐서 80만 원이야. 뭐? 80만 원? 그 돈이면 전기 자전거를 새로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잖아. 어쨌든 변상해 줄 거라고 말했지? 말하긴 했지만.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까 도난 보증을 받으려면 구입 시에 자전거에 달려있는 열쇠 3개를 반환해야 한대. 나는 2개 가지고 있는데 미진 씨 나머지 1개 갖고 있지? 열쇠도 안 잠그고 걸어둔 채로 도둑 맞은 거라 없겠구나. 그럼 보증은 못 받게 됐으니까
전액 변상해줘야겠다. 그런 줄 알았으면 당연히 열쇠도 챙겨뒀겠지. 미리 말 안 해준 은혁 씨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절대 30% 이상은 못 줘.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 그리고 도난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남편이랑 나갈 참이었는데 같이 경찰서 좀 가줄래? 도둑 맞았을 때 가장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서를 내야 한대. 피해를 본 날짜랑 장소, 상황을 자세히 물어본다나 봐. 참고로 자전거 절도는 초범이어도 전과가 붙는데 나도 미진 씨도 피차에 이런 짜증나는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미진 씨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한 미진 씨가 도난 신고서 말인데 1시간만 기다려줄래? 용건이 있다는 걸 잠깐 깜빡했네? 라고 하길래 잠깐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1시간 후 미진 씨가 도둑 맞았던 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세워놨던 곳을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훔쳐간 사람이 돌려놨다나 봐. 라며 자전거를 두고는 그리고 이건 사과의 의미로 가져왔어. 작은 과자 선물 상자를 두고 돌아가려고 하자 남편이 다행이다. 이걸로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 네? 범인을요? 미진 씨는 깜짝 놀란 듯한 얼굴로 물었다. 네, 아는 사람 중에 경찰이 있어서 혹시라도 자전거를 찾게 되면 지문 감식 좀 해달라고 부탁해놨거든요. 꽤 능숙한 수법이라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문 분석하면 금방 잡힐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도둑 맞으면 큰일 나니까 범인 잡아서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 하지 않겠어? 라며 나를 보고 살짝 웃는다. 당연하지. 그날 밤 미진 씨가 남편과 함께 찾아와 현관에 서서는 사죄하러 왔습니다. 라고 머리를 푹 숙였다. 자세히 보니 미진 씨 눈은 새빨개져 있었다. 하루 종일 울었나 보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미진 씨는 내가 도난 보증으로 새 상품을 싸게 사면 훔쳐간 자전거를 내놓고 찾았어! 변상했으니까 이제 이건 내 거지? 그래도 새 것도 내 돈 주고 산 걸 테니까 이거랑 바꿔줘. 아싸! 새 자전거 게이드! 하려던 계획이었다 한다. 합의금은 드릴 테니까 제발 경찰에게만큼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라며 무릎을 꿇었다. 미진 씨도 아주 엉엉 울면서 죄송합니다. 자전거가 너무 예쁘길래 부러워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무릎을 꿇었다. 물론 처음부터 미진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제대로 사과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지만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었다. 결국 남편은 합의금은 됐으니까 두 번 다시 미진 씨가 이런 일 안 벌이게 간수나 잘하시라고 남편분께 딱 잘라 말했다. 그 후 미진 씨 부부는 그 동네에 남아있기 뭐했는지 조금 떨어진 동네로 이사가고 말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